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2.08% 상승한 34,4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최근에 본 거는 지난 6.27 사태 이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이 당시 때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바닥권이 형성이 됐고 어떻게 다시 이렇게 시세 분출이 되는 거를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최근의 모습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 LB는 최근만 놓고 보면 좀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보여주면은 그 다음날 여지없이 음봉이 나와서 또 비실비실 해주고 또 다시 돌파하나 했더니 또 음봉 나오면서 비실비실 해주고 또 돌파하나 했더니 음봉 나오면서 비실비실 돌파하려면 죽고 또 돌파하려면 여지없이 죽고 그러면서 질질질 새는 모습, 좀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이 위에서 나름 이 바닥권을,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위에서 위치하려고 하는 게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합니다. 여지껏과는 좀 다른 이제는 바닥권을 좀 돌파하지 않나, 그리고 정말 여지껏 답답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좀 답답한 것을 벗어나서 좀 시원한, 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금요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물론 금요일날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보시면 아스코에서 리보세라님 임상 연구 대거 발표가 된다. 그 의미는 뭐가 있느냐라는 이제 금요일날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장 끝나고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지난주,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지난주가 되겠네요. 지지난주에 나온 뉴스랑 거의 95% 일치가 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뉴스가 나온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는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B는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저도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텐데, 대표적인 문제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 이게 제일 커 보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증선이 변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증선이가 열릴지 개최가 될지도 일단 의문이지만 사실 NDA가 신청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도 개인적인 처벌에 불과하긴 하죠. 그래서 정지는 없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주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공매도의 표적이 되기 쉽죠. 공매도가 불안 요소인데 첫 번째도 그렇고요, 두 번째도 그렇고, 요 공매도 요소도 그렇고 모두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미뤄지면서 발생한 일들인데요. 가시적인 성과가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NDA 신청을 해도 절대 승인 나지 않을 것이다 란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나올 건데요. 일단 바로 앞에 있는 거 하나씩 해결하는 게 주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로써 5월도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5월 한 달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벌써 6월입니다. 일단 서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6월이 기대가 됩니다. 잠시 지난 흐름 살펴보시면요, 느닷없는 2.16 사태, 그리고 추가 하락의 의기, 근데 이건 무상증자로 단기적인 쇼크를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렇게 하락한 거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상실해서 그런데요, 그러면서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의미를 알게 되었죠. 우리도 그 전에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위안 말기로 NDA를 먼저 신청을 해도 선양 남성암은 신속 승인 제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허가는 선양암이 위안 말기보다 먼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위안 말기는 경쟁력이 있으니까 약가 책정에 부담이 있지만 선양 남성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약가 책정에 제한이 없다. 결국 올해 안에 항암제 2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선양암은 원래 예상했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선양암이 임상 마무리 될 때까지 위암 NDA 신청은 없구나 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했고요.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를 하는데 당연히 모멘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다시 아스코라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지난주 보도 자료를 좀 보시면요. 임상 4상 PMS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위암 3차, 4차 위암 말기로 FDA에서는 약동학 CMC를 요구를 했고요. 엘레바에서는 위암 3차 추가 자료 수집 및 보완, 그리고 외부 임상 데이터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분기 보고서를 참고하시면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한 얘기가 외부 임상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현재 너무 애를 먹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부 임상 데이터가 확실히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추가 임상은 아니다라고 한 상황에서 PMS가 지금 나왔죠. 그래서 이거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사실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을 사후 검증까지 받은 거잖아요. 시판된 이후 사후 검증 임상 4상이라는 것까지 받은 거니까 받아보니 안정성과 효능 면에서 좋게 나오면 과학적인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분명히 FDA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PMS를 외부 임상 데이터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주주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CSCO에서 리보스라닙을 가이드라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6개 암종에 대해 리보스라닙을 가이드라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글쎄요, 공부 잘하는 것이랑 잘 사는 것이랑 상관없다. 공부하는 LB 주주를 희롱하는 요즘 모습이 좀 많은데요. 글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어느 스포츠 선수처럼 리보가 중국산 약도 아니고 엘레바 거죠. 엘레바는 미국 법인이고 또 그 로열티는 LB가 가져오는데 분명 효과가 있으니 중국에서도 간암 2차 치료제로 단독 승인을 했겠고요. 이번에는 가이드라인까지 준 것인데, 그래서 미 FDA에서도 최소한 분명 참고로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시판됐고 사후 검증까지 된 약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번 6월 아스코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일부터 열리는 아스코에서는 키워드가 2개인데요. 첫 번째가 면역 항암제 확대, 그래서 키트루다, 옵티모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옵티보랑 리보랑은 현재 병용도 하고 있지요. 이거 좀 참고로 잠깐 봐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카티 치료제의 안정성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리보는 면역 항암제랑 궁합이 더 잘 맞죠. 면역 항암제랑 병용을 하니까 면역 항암제의 효능을 더 높여주는 그런 논문들이 발표가 돼서 키트루다, 옵티모 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리보한테도 특히 병용이 대세이다 보니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LB가 카티를 장착을 했죠. 그래서 이번 아스코가 좀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서두에서 요 앞에 말씀드렸던 임상 4상치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뉴스들은 여러분들도 이미 수차례 보셔서 약간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회사의 일정이, 물론 회사에서는 정확히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근데 요 기사대로만 된다면 우리 LB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위암, 선양암, 그리고 간암을 적응증으로 상업화가 순차적으로 가시화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다음 물론 이제 한양증권에서 발표한 리포트를 보시면 상반기에 선양, 남성암 임상 2상이 완료가 되더라라는 게 있으니까 6월이잖아요. 상반기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6월이고, 또 위암 같은 경우도 선양암보다 먼저 한다고 했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그 해석도 이제는 선양암도 6월이니까 임상이 마무리되니까 분명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대준다면요, 시간이 올 상반기에만 대준다면 그럴까 하고요. 그리고 여기 ITI-1000 교모세포종 임상 2상도 상반기에 발표가 예정이죠. 그런데 원래는 ITI-1000 이게 작년 연말 12월이 원래 임상 2상 발표 예정이었어요. 근데 작년 10월 이제 IR 자리에서 진 회장이 한 6개월 더 걸릴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서 올 3월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더 좋은
자료를 얻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추가 인원을 한 건데요. 날짜가 이게 맞지 않나요?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날짜가 틀렸다면 글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정정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어찌되었건 요것도 교모세포 정도 사실 시장이 상당히 크고 미래 차세대 적응증이긴 하죠. 어쨌든 워낙 오래 살아서 종료가 되지 않는, 그래서 약의 효능이 좋은,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교모세포종이기도 합니다. 얘도 상반기 예정이니까 이제 6월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이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에는 오랫동안 우리가 잘 기다렸으니까 현실화돼서, 그래서 우리 LB도 좀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그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서 코로나도 좀 없어지고 LB도 시장에서 우뚝 서서 서로 만나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 많이 했음 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우리 최대 주주가 핸드폰을 이번에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디를 못 찾고 있어서 답을 못 드려서 송구하다고 꼭 전해드리라고 하네요. 한 분 한 분께 모두 다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꽃 키우는 법 글 주신 분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거 졸리컷 맞고요. 사는 곳은 신도시는 아니고요. 그냥 수도권입니다.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 내일은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